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알려드리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유민영입니다. 이제 3월이 다가오면서 봄이 되는가 싶었는데 아직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월이니만큼 심리적으로 조금 따뜻하지 않을까 해서 옷을 얇게 입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아직은 날씨가 추우니까 꼭 옷 챙겨 입으시고 건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목요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오늘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 돋보기에서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중소형 원자로의 해외 진출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 2기를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으로의 원전 수출, UAE, 즉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스마트 원전을 상업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협력을 통해서 전 세계의 원자로를 수출해서 중소형 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개설된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창조경제가 해외로 첫 수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중동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 소재 에르가궁에서 살만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양국이 체결한 스마트 공동 파트너십 및 인력 양성 양해각서에 따르면 2018년까지 사우디와 우리나라 양국이 공동 투자해서 예비 검토 사업을 추진한 뒤 사우디 내에 먼저 스마트 원전 2기 이상을 건설합니다. 전기 출력 10만 킬로와트 규모의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는 인구 10만 명에서 50만 명 규모의 도시에 전력 생산을 함께 해주고 해수 담수화를 통한 용수 공급도 동시에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중동 국가에 딱 맞는 원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경제성이 떨어져 대형 원전을 짓기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도 좋은 원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원전 스마트, 바로 2012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에 성공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든 원전입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중소형 원전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앞서 사우디는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신에너지원 확보에 나섰고요. 이를 위해서 원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중소형 원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2040년까지 약 12기에서 18기 정도의 원전을 더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2016년 최초 원전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스마트 원전을 최초로 건설해 상업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이를 제3국에 수출할 계기가 분명히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은행 역시 사우디 전력공사와 30억 달러 규모의 대출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향후 사우디 전력공사 발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경우 이 사우디 전력공사와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운 협정도 체결됐습니다. 양국 해운 기업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제3국적 선박에 양국 항만 간 자유로운 운송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사우디 특화 제약단지 구축,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등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기로 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에너지 플랜트에서 보건의료, ICT 등으로 협력의 다변화를 꾀했습니다. 양국 정부 간 창조경제 협력 MOU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또 정부와 별개로 SK텔레콤은 사우디텔레콤과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 중인 SK텔레콤, 사우디 리야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마트시티와 헬스케어, 스마트러닝의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창조경제 정책과 창조경제 혁신센터 모델의 해외 진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에서 우리나라와 사우디 사이의 원전 관련 협정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력효과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지난 1월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이 이력효과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해서 이 용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력효과란 저조한 경제성장이 몇 년 동안 계속되면 가계나 기업 등 경제 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실제로 성장률도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저물가가 지속되면서 금통위원은 이 이력효과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력효과, 이력이라는 말 그대로 과거의 경험이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실제 경제 성장률이 잠재 경제 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주로 지칭하고요. 1980년대 미국의 불황과 1990년대 일본의 저성장을 설명하는 데 많이 인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이력 효과를 유의해야 한다는 것, 어떤 내용일까요? 자세히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와 경기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담배값을 2,000원씩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준금리는 2차례나 낮췄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물가를 올라가게 만들기 마련인데 이런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물가 시대를 도래하는데 막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제유가 급락입니다. 이 이른바 오일 쇼크 한 방에 백약이 무효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3년 10월 0.9%를 기록한 이후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0.8%로 둔화됐습니다. 2월에는 또다시 0.5%까지 축소되면서 3개월 연속 0%대에 머물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5%,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7월 0.3%를 기록한 이후 무려 15년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게다가 담뱃값 인상 효과로 인한 상승률인 0.58%포인트를 빼면 마이너스 0.08%로 사실상 마이너스 물가입니다. 통계가 집계된 이래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한 달 전 발표된 1월 물가 상승률이 0.8%였는데요. 수요 부진과 유가 하락 등의 영향 때문에 낮았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거할 경우 실질적으로 0%에 근접했다 이런 평가였는데 이마저도 2월에는 0.5%로 꺾이면서 담뱃값 효과를 제외하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경제 주체의 실망이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이른바 이력 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2.6%, 200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13년 만에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체감 경기가 악화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국내 총생산이 잠재 GDP를 밑도는 이른바 디플레이션 갭이 무려 9분기째 이어지고 있고요. 2년 넘게 경기 부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가 수준이 잠재 물가를 하회하는 마이너스 물가 갭 역시 13분기째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0.25%포인트씩 내렸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역대 초저금리인 연 2% 수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7개월간 지속된 정책금리 2%와 동일한 수준인데요. 자신감을 상실한 경제 주체들의 심리 회복을 위해서 3월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내려야 할지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또 내린다면 기준금리가 역사상 최초로 2% 미만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염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해서 다른 나라와 금리차가 축소된다면 자본이 해외로 유출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소가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선택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각국의 금리가 낮은 상황이지만 유일하게 경기가 좋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향후 전 세계적으로 시장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책당국의 통화 완화 효과는 이로써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자본 유출입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확대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책금리 인하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근원적인 경제 처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서비스업, 국내 투자, 금융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을 혁신해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력효과라는 용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 살펴봤는데요. 여러 정책들과 경제 조치들의 노력이 맞물려서 조금 더 경기 상황이 좋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볼 만한 전시회 소개해드리는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내놓은 좋은 전시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카드가 주최한 전시입니다. 현대카드와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뉴욕 현대미술관이 공동 주최하는 현대카드 컬처 프로젝트 18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2015 전시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됩니다.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은 뉴욕 현대미술관이 젊은 건축가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재능을 펼칠 기회를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1998년 천선을 보인 이래 이탈리아 로마 국립 21세기 미술관과 터키의 이스탄불 현대미술관, 칠레 산티아고의 컨스터럭토 등이 국제 네트워크에 합류했습니다. 현대카드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아시아 최초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건축가 프로그램은 국내외 1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국내 건축학계와 언론계 등의 추천을 받은 총 27팀의 건축가 팀을 심사해서 최종 후보 5팀을 선정했고요. 5팀의 프로젝트를 통해 SOA, 이치훈 씨와 강예린 씨의 팀을 올해 최종 건축가로 선정했습니다. 이들이 제안한 지붕 감각이라는 소재, 한국적 소재인 갈대 재료적 특성에서 창안한 작품으로 갈대밭의 유연성을 잘 활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커다란 갈대밭이 공중에 걸려있는 듯한 느낌의 지붕 감각은 여름철 미술관 마당에 시원한 그늘과 함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SOA팀의 지붕 감각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마당에 설치 전시될 예정입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제8전시실에서는 최종 후보군에 오른 5팀과 추천받은 20팀, 그리고 올해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글로벌 네트워크의 작품을 조망하는 전시가 진행됩니다. 현대카드는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국내 건축가들에게 갖는 의미에 주목해서 이 프로그램을 현대카드 컬처 프로젝트로 선정해서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매년 쉼터와 그늘, 물이라는 주제로 여름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마당을 관람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프로젝트팀 문지방의 작품 신선노름은 4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요. 이번 여름 시작될 새로운 프로그램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전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가 준비한 전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 중 하나인 쉼 페이지의 작품들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마음의 휴식 네이버 쉼 전시회를 서울도서관에서 개최합니다. 네이버 쉼 페이지는 매주 주말 모바일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통해서 국내외 유명 작가의 작품 속 글귀 그리고 명언들을 일러스트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에 삽입되는 일러스트, 온라인 일러스트레이션 플랫폼인 그라폴리오 작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쉼 페이지는 현재까지 69점의 작품을 발행했고 글귀를 인용한 도서 및 연관 도서를 포함해서 총 340편의 도서들을 이용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총 44점의 쉼 페이지 작품들을 전시하고요. 관련된 도서 135권도 함께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쉼 페이지를 통해 소개됐던 박완서의 호미, 박웅현의 8단어, 와타나베 이타루의 시골빵집에서 자본눈을 굽다 등 유명 저서들의 문구가 담긴 쉼 페이지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전시작에는 쉼 편집위원회의 추천사도 함께 소개해서 작품 감상의 이해를 돕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여운을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모든 전시 작품들을 엽서로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도서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2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전시회에 참가한 관람객과 작가들이 서로에게 메시지를 남기거나 관람객 추천을 통해서 가장 인기 있는 전시작품도 추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작인 산문집 풍선의 정희현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청춘에 관한 글을 젊은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이렇게 말했고요. 네이버 쉼 페이지에 소개됐던 작품의 문장은 짧더라도 깊은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작가들과 일러스트를 함께 만날 수 있는 네이버의 전시회, 이번 주말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 가볼 만한 전시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종목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롯데 하이마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하이마트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8%, 영업이익은 5.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6분기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상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V 판매,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백색 가전과 생활 가전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말 단통법 시행 이후 급감했던 모바일 기기 성장률도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소비심리지수 소폭 반등과 함께 부동산 거래량 회복 등 외부 환경 요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할 것 같고요.
3월 동시 세일, 그리고 모바일 제조업체들의 신제품 출시 효과, 그리고 2분기에 새 에어컨 성수기 시즌에 진입하면서 2분기 기존점 성장률은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할 예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전양판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밸류에이션 디레이팅 논란에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많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베스트바이와 일본의 야마다 덴키가 양호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두 회사는 공통적으로 외형 성장률이 높지는 않지만 견고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채널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그리고 수익성 높은 품목권 확대로 체질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 하이마트 역시 비슷한 길을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2년 신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신규 품목 및 카테고리 추가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전과 안마의자, 정수기 등 계절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생활가전 등의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강화와 연계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수익성이 크게 회복될 전망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생활가전 등 고마진 품목이 확대되고 그리고 롯데마트로부터 인수한 일부 재고 손실이 드디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최대 가전 유통업체로서 이제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인건비와 지급수수료, 판촉비 증가율 등이 크게 둔화되면서 이익 개선에 기여할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롯데 하이마트 2015년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견고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효율성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소비심리지수 소폭 반등과 함께 부동산 거래량 회복 등 외부 환경 요소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조금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준 롯데 하이마트. 지금까지 주식 한마디에서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 한 편 준비했는데요. 바로 박두진 시인의 하늘이라는 시입니다. 박목월, 조지훈 시인과 함께 청록파로 유명한 시인이죠. 박두진 시인의 시를 오늘 들어보겠는데요. 아름다운 자연을 더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한 박두진 시인의 시 함께 들어보시죠. 하늘, 박두진.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멀리서 온다. 하늘은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몸이 안긴다.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따가운 볕. 초가을 햇볕으론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작고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익는다. 능금처럼 내 마음이 익는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시로 표현해낼 수 있었는지 시인의 시를 듣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일상의 아름다움을 혼자서 깨닫기는 조금 어려울 때, 삶이 어둡고 탁하게만 느껴질 때 시 한 편 꺼내 읽어보면 시인들의 맑은 눈을 빌려서 우리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바람은 조금 차지만 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3월의 첫 주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에서 가볼 만한 전시들 소개해드렸죠. 봄이 되면서 이제 좋은 전시들도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스케줄 챙기셔서 봄에 좋은 전시들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